최근 레알 마드리드에서 음바페가 또다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아르벨로 감독이 자신을 선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 번에 폭발한 모습이었죠. 구단은 급히 사태를 진화려 했지만 이번 논란의 불씨는 음바페 본인이 직접 지핀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보도 팬들의 시선을 자극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휴가를 떠나 인스타그램에 이례적인 사진을 올리는 등 연속적인 논란을 만들어냈고 일부 레알 팬들은 이제 그냥 떠나라 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객관적인 기록을 보면 음바페의 성과는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그는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에서 득점 선두를 지켰고 지난 시즌 역시 레알 선수 중 최다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공격진에서 음바페의 존재는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점점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바페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몸 상태가 100% 괜찮다고 밝히면서도 선발 제외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어조를 보였습니다. 그는 내가 부족해서 못 뛴 것이 아니라 감독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지만 화나진 않는다. 결정은 존중한다 라고 말했죠. 겉으로 보기엔 쿨해 보이지만 불만이 깔린 목소림은 명확했습니다. 아르벨로 감독은 이에 대해 애초에 음바페에게 선발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인터뷰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라커룸에서의 훈련 상황과 내부 사건들이 외부로 계속 유출되면서 선수단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내부 소식이 반복적으로 외부로 전달되면서 팀 전체가 취약해진 것이죠. 음바페 논란 행동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팀이 중요한 준비를 하는 시점에 그는 이탈리아로 휴가를 떠나 요트를 즐겼습니다. 물론 구단 허락을 받고 간 것이 맞지만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팀 분위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엘클라시코를 포함해 연속적으로 우승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에이스가 자리를 비운 것이죠. 돌아와서는 휴가 허락받았다라며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선수들이 간 것도 자신과 비교하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게다가 엘클라시코 경기 중 음바페의 SNS 활동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레알이 경기에서 밀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트 이모티콘을 올리는 모습은 팀과의 기싸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과 동료 입장에서 그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경기 중 교체로 나올 때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음바페가 팀을 떠난 뒤 파리 생제르맹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팀은 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도 진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음바페가 떠나니까 팀이 더 잘 된다라는 평가를 내리며 논란 속에서도 그의 존재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꾸준히 논란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페널티킥 상황이었죠. 피케가 실축하자 네이마르가 이어서 찼고 이 과정에서 음바페가 불만을 표시하며 라커룸에서 긴장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주장인 마르키니스와도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다른 경기에서는 비티냐가 그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는 명백한 불만 표출이었고 관련 영상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음바페에게 수비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지만 결국 레알은 실점을 막지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훈련 불참 문제가 이어지고 발베르데와 추아멘이 충돌한 상황에서도 음바페는 마치 조커처럼 웃으며 등장했습니다. 과거 파리에서는 팀이 분열되어 있었고 음바페는 인터뷰와 행동을 통해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내가 팀의 주인공이라는 강한 자기의식을 가진 선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음바페를 독재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리 시절 잠깐 재계약할 때는 감독의 권한마저 음바페가 가져갔다는 소문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파리 커리어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감독이 교체되었고 누구도 그에게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파리와 레알을 포함하면 무려 6번이나 감독이 바뀌었죠. 물론 모든 책임이 음바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네이마르, 메시 등 다른 스타 선수들도 존재했고 지금 레알 역시 비니시우스 같은 공격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가클럽에서 음바페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팬들은 자연스럽게 음바페가 진짜 문제의 원인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인공병 같은 그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팬들이 더 이상 음바페를 무조건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음바페를 두둔하는 이들은 공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득점이며 통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음바페만큼 득점 생산력이 뛰어난 공격수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그는 라리가에서 24골을 넣어 공격 포인트 1위, 득점 1위에 올랐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5골로 득점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레알 데뷔 시즌에는 무려 43골을 기록하며 구단 최다골 기록도 세웠죠. 파리 시절에도 7시즌 연속 득점망을 이어갔고 리그 올해 최고의 선수로 5번 선정되었으며
월드컵에서는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개인 성과만 놓고 보면 그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선수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압도적인 활약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아직 없습니다. 파리에서 원하던 우승도 이루지 못했고 레알에서도 그의 합류 이후 최근 3시즌 동안 챔스 우승이 없습니다. 물론 라리가의 경쟁 강도가 높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팬들은 음바페의 플레이 스타일이 현대 축구에 완전히 적합한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음바페의 수비 참여입니다. 현재 레알에서 수비를 충분히 하지 않는 선수 중 하나로 비니시우스와 함께 지적되는데 둘을 비교하면 비니시우스가 훨씬 성실합니다. 90분당 압박과 역압박, 포지셔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수치에서 비니시우스는 음바페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활동량을 보입니다. 즉 음바페는 이미 수비 참여가 부족한 비니시우스보다도 훨씬 덜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번 시즌 음바페의 수비 데이터를 메시와 호날두의 유럽 마지막 시즌과 비교하면 34세였던 메시보다도 낮았고 37세 때 수비 참여 부족으로 비판받던 호날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거 호날두가 수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논란이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현재 레알에서 전성기를 맞아야 할 스트라이커가 그 정도 활동량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득점 능력은 중요하지만 이 정도라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강팀들을 보면 파리, 미넨, 아스날 모두 선수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압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압박을 소홀히 하면 상대가 바로 탈압박을 시작합니다. 특히 전방 압박에서는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레알에서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 모두 수비 참여가 부족하고 그중 음바페의 태도는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직적인 압박이 중요한 팀에서는 이러한 공백이 성과에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활약하는 윙어들을 보면 흑비차, 사카, 디아스, 올리세 모두 볼을 빼앗으면 즉시 역습과 압박을 가하며 하피냐 같은 선수는 눈빛에서부터 강렬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수비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음바페는 스스로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수비를 덜한다. 가끔 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신의 수비 태도를 알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점이 팬들과 팀원들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물론 득점만 놓고 보면 그는 월드클래스이지만 팀 전체 목표인 챔피언스리그 우승 달성에는 수비 참여 부족이 분명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음바페는 챔스와 라리가에서의 실패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무리뉴가 레알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그의 사고방식과 움직임이 달라질까요? 현재 분위기를 보면 무리뉴가 곧 부임할 가능성이 있지만 솔직히 그의 에고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레알의 문제는 단순히 감독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리뉴는 초반에는 선수단 장악력이 뛰어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한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레알 시절 호날두, 라모스, 카시아스가 갈등을 빚으며 라커룸이 분열됐고 첼시 2기와 메뉴 시절에도 시즌 막판에는 선수단 내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포그바처럼 에고가 강한 선수들과 충돌하며 부임한 팀마다 갈등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감독이 팀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SNS에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통해 외부로 분위기가 유출되죠. 따라서 가장 문제가 많은 레알에 무리뉴가 온다면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비니시우스와 음바페는 무리뉴 체제와 쉽게 맞물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레즈가 그들을 얼마나 지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선수단 내부의 봉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바페는 아르벨로 감독과 갈등을 빚고 비니시우스는 알론소 감독과 충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구단은 비니시우스 편을 들었고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두 선수의 공존 방법은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부주장 발베르데와 추아멘이 맞붙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레알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며 단순히 기자 발언이나 무리뉴 부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선수들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코치진과 내부 직원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며 구단 내 정보가 외부로 계속 유출됩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왜 누군가는 열심히 뛰지 않느냐 라는 불만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미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음바페가 다시 논란을 일으켰고 팬들은 그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 레알은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관리하며 팀을 운영할까요? 이 둘 중 누군가를 이적시키게 될까요? 무리뉴가 부임하면 레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